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반할 때 기업들의 매기는 제재금 수위도 과격해졌고요. 벌써부터 후덜덜하네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적용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추진하는 빅테크 규제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당장 카카오는 지금처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미국 법대로라면 자칫 욕심을 부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이라도 펼쳤다간 신사업 진출도 못할 뿐더러 매출의 15%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익의 15%가 아니라 매출의 15%면 엄청난 겁니다. 해당 사업은 졸지에 적자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과도한 부양책으로 각국 정부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이 뻔한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이익 성장을 해온 빅테크 기업들에게 삥을 뜯을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선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규제를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분위기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수차례 구글에게 제재금으로 삥을 뜯어온 것만 해도 11조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이 최근에는 구글보다 아마존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인 동시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심판과 동시에 선수로 뛰는 이중 지위를 남용해 경쟁 우위를 점하지 않았는지 고강도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씨,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럼 아마존은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이유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거래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디지털 시장법의 초안을 발표하여 이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요. 데이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인데 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나름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이 둔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하면 세계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무려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니 무시무시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미국은 지난 6월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모방할 가능성이 높으니 내용을 살펴봅시다. 패키지 중 4개 법안은 모두 빅테크의 독과점을 금하고 있어요.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거나 경쟁 관계사의 지분 투자 및 인수합병 등의 제약을 받고요. 5개 패키지 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이 빅테크 플랫폼의 이익 충돌 사업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가 사업체를 소유 지배하려 할 때 네이버의 쇼핑 클라우드 등 기존 사업에 자사 우대가 가능하거나 타사를 차별하거나 자사의 능력을 높이는 꼴이라면 사업체 영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주 모호한데요. 그냥 웬만하면 투자나 인수합병을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빅테크 패키지 법안의 처벌 수위는 앞서 말한 대로 무시무시할 정도인데요. 처벌을 받게 되면 연속 하한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에도 결국 주가가 지속 상승한 점을 이유로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규제 수준이 과거와 비교하기에는 제재 수준이 무시무시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투자 매력이 되어준 성장성을 훼손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각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소비한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타겟으로 정했다는 것 또한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규제를 할 때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곳간도 비워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예측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과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고 오르기만 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판단은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와 다른 강력한 규제는 글로벌 추세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추세가 빅테크 때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중국과 같은 무시무시한 규제를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투자를 하더라도 조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네이버를 먼저 살펴봅시다. 결국엔 뚝 떨어졌죠.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만 담궈보자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공격 개시하신 분도 계시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들 왜 이리 급하고 초조하고 그럴까요? 못 사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투자처는 세상 천지에 널렸는데 왜 소수 종목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점은 뚝 떨어졌지만 바닥에서 양봉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요. 보조지표상으로도 단기 매수 신호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두기에는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길게 보는 투자자만이 살짝 적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을 봐야겠네요. 네이버는 20주선 아래로 내려오면 언제나 예상보다 깊고 긴 조정을 만들어냈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조정을 받을 때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60주선까지도 각오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월봉도 보시죠. 월봉상으로도 과거 조정을 받으면 3개의 음봉은 기본으로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겨우 하나를 만들었네요. 환장할 노릇이죠. 함께 투자하고자 하는 멤버십 종목을 선택하고 투입할 자금 규모와 비중을 디자인하라고 했죠. 선택한 종목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매집이 완료되거나 큰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시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기 위함이죠.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잘하다가 남은 자금을 홀라당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데 써버리면 기다렸던 찬스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동적인 투자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투자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카카오를 봐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바로 카카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결국엔 다시 5일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빠르게 5일선을 회복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캔들만 봐도 5일선의 저항만 확인한 셈입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양봉으로 버티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이 또한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양봉으로 보이고요. 미치겠네요. 그러네요. 더 볼 것도 없네요. 안 좋습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이대로 바닥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주봉까지 볼까요? 맛이 괜히 봤네요. 월봉을 봅시다. 안 좋네요. 가격만 봤을 때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차트의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트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한 번씩 크게 틀리는 이유가 차트 때문이기도 하니 말 그대로 차트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결론이 나오네요. 여전히 공격 개시는 어렵습니다. 길게 보는 장기 투자자만이 한 번씩 쭉 빠질 때마다 물릴 각오를 동반한
적립만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비중이 충분한 보유자는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날의 매도 의견을 전했는데요. 바보같이 홀딩과 존버밖에 모르는 김떡상이 매도 의견을 전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일단 계속 의견을 전할 테니 조금 더 보시죠.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가장 의미가 없고요. 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앞으로의 규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강력한 규제 가능성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국정감사도 끝나고 규제가 명확해지는 것이 훨씬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유럽은 두들겨 패니 미국은 어쩌니 하며 규제에 대한 투자자의 상상을 키우는 시기를 벗어나야 투심의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길게 보시죠. 버티고 뻐기면 떡상하는 김떡상이 함께합니다. 차라리 1년만 이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어차피 평생 오르기만 하며 인생 떡상할 주식인데 뭐 어때요? 1년 횡보하고 10년 떡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과거 차트를 봅시다. 참고로 이건 월봉이에요. 2018년과 2019년 이렇게 1년 내내 바닥을 다지니까 바닥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수익을 준다면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예요. 은행에 저금해서 이런 수익을 거두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은행에 넣어놔도 한참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에 투자할 줄 아는 투자자만이 진짜 떡상이 가능한 겁니다. 기회 비용을 따지는 투자자는 어차피 단타고요. 5% 떼기, 10% 떼기가 그들의 한계예요. 그래도 몰빵은 언제나 결사반대입니다. 여전히 비중이 과도한 종목을 분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장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것을 시간에 녹인다로 표현하는 모질이가 있던데요. 전문가의 탈을 썼지만 절대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슈퍼개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버티기와 뻐기기고요. 슈퍼개미들의 필살기가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투자입니다. 시간에 녹인다는 표현은 위대한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떠드는 말이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대한 투자의 엔딩은 언제나 떡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대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